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산업안전이 모두가 하나로 외치는 울림이 될 수 있도록 YTN 라디오와 안전보건공단이 마련한 안전산울림.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문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설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올림픽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이에도 안타까운 산재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18시간이나 연속해서 근무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숨지는 소식이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월 25일 일요일인데요.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납기일을 맞추려고 18시간 연속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검형 틀을 이제 교체하기 위해서 압축기에 상체를 넣었다가 압축기가 갑자기 작동해서 사고가 발생했고 그 변을 당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작업 중에 기계에 끼어서 사고사를 당한 건데 그 관리 감독자는 있었던 건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따르면 현장 내국인 관리자가 있었는데 퇴근한 상태였고요.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외국인 노동자 3명만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한 법을 여러 가지 항목을 어기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아무리 그 목표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장시간 근로, 그것도 연속 근로를 한다라는 거는 명백한 법 위반이고요. 18시간이나. 근로 감독을 하는 네. 사람이 또 거기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또 퇴근을 해서 외국인 노동자만 일하는 상황이 조성되었다라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일터에서 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얼마나 됩니까? 외국인 근로자 수가 꽤 많습니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고용허가제로를 통해서 온 외국인 근로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분들이 대략 20여만 명 가량 됩니다. 그다음에 흔히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서류가 좀 미비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그분들도 분명히 근로자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요. 불법 체류일지라도 해서 네네. 네. 그분들도 대략 한 20만 명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40만 명 이상이 국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금방 산재 사고와 그중에 사망 사고인데요. 2019년 통계가 가장 최근 것인데 연간 855명 정도가 한국인 전체이고요. 855명 중에서 104명 전체 한국인 노동자 중의 외국인 노동자 비율을 따져보면 굉장히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업종 또는 직종 자체가 네. 이 산재 비율이 높은 흔히 말하는 3D 직종이라는 거죠. 네. 일하기가 어렵고 위험하고 해서 기피하는 직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 있다. 그래서 연간 100명가량의 외국인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돌아가신다.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통계 맹점인데 불법 체류자, 아까 서류가 미비된 분들은 네. 이 통계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불법 체류자들이 일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근로 조건이 더 열악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그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도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노동자들보다 3D 업종, 어렵고 힘든 이런 업종에서 많이 일을 하는 비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임금 수준은 낮고 일은 힘들고 작업 환경은
고달픈 곳이 많은 것인데 네. 주로 제조업과 건설업, 어업, 농업 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농축산업 같으면 거기에 산재 사고가 발생할까라고 생각하는데 농축산업에서도 네. 그 질식 사고가 종종 발생하거든요. 여름에 네. 황화수소와 네. 네. 같이. 그래서 이 산재 사고가 발생하는 것 보면 우선 제조업과 건설업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과 농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방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네. 예방을 해야 합니다. 네.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원인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그 같은 유형의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보다 더 심각한 건데 그 보호 장구가 있습니다.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독면이나 신발이나 옷이나 모자나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 제대로 지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인들에게는 지급하고 외국인에게 지급 안 하는 그런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다소 야만적인 환경도 때로는 발생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인입니다. 한 가지는 원인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 사실은 지금 이 압착 사고는 한국인에게도 마찬가지로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경우는 정말로 전원을 차단을 하고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서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안전 문화를 정착하는 것과 함께 그 제도에서 만들어 놓은 필수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원인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예. 원인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는 아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보호장구 같은 것들이 지급되지 않아서 이것도 사실 인재잖아요. 이렇게 발생하는 산재는. 예, 후자의 경우는 심각한 인재고 차별이고 선진국과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앞서서 이 불법 체류 신분일지라도 한 20만 명 정도 추산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분들도 사실은 산재 사고에 있어서 그 치료나 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그 산재 사고를 당한 경우에 이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금방 진행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산재 사고를 당한 분들에 대해서는 법률로 그 사람들도 치료하도록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걸 업주가 알려야 되는데 업주가 네. 그렇게 알리게 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재를 당합니다. 그래서 업주들은 가급적이면 그 산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알리지 않으려 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 만들어 놓은 절차를 밟으면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외국인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서 한국에서 취업하고 있다라는 게 알려지면 자기가 치료는 받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강제 퇴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두려워해서 제대로 못 받는다라는 것이죠. 네. 사실은 이거는 인권에 관련된 쟁점이라서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혹시 알려지면 그 근로자의 측면이든 아니면 사업주의 측면이든 이 쌍방의 두 측면에서든 제도가 치료하고 보상을 하도록 해놓은 절차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법 체류 신분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산재를 당하고도 숨어버리는 외국인 노동자들, 이분들이야말로 산재 사각지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외국인 노동자 산재를 줄이는 첫 단추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선 하나는 보호장구나 장비나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곳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그 보호장구나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수다. 그 숙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숙소도 적절한 수준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이 보장이 되어야, 적어도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되어야 그렇죠. 그 노동력이 재생산돼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것일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인을 잘 알고 있는데도 그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 장시간 노동도 그러한 거고요. 뭐 끼임 사고도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전원을 차단하고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원을 차단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제대로 미준수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 문화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연일 30도가 훌쩍 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 현장 또는 아주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제조업장의 경우에 어떻게 과연 일들을 하고 계실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정말 안전하게 조심하셔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처럼 고도로 분화하는 산업사회에서 건설업이나 소규모 제조업의 경우에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멈출 수는 없는 현실이죠. 일터의 동료로서 함께 성장해 가려면 이런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텐데요.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길, 오늘 설동훈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였습니다.